저는 김정순입니다. 서울 구로구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는 게 제 일상이죠.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우리 가게 앞에서 저는 오늘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맛있는 반찬 사세요. 오늘간 만든 잡채, 무생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더군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더욱 눈에 띄지 않았어요. 대신 맞은편 떡집만 보면 속이 상했습니다. 거기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계 앞에서 뭘 누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게 키오스크라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이 화면을 터치하면서 주문하고 카드를 대고 결제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떡집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확인하며 배달 주문 들어왔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저런 거 몰라도 괜찮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젊은 손님들이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들었거든요. 현금만 받는다고 써붙인 우리 가게 문구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면서 하루 매출을 세어봤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 하며 혼잣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가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과일 가게에도 QR코드가 붙어 있고 생선 가게에도 배달 앱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저런 걸 언제부터 했나? 의아해하며 걸었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장사해왔는데 이제는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세상이 왔나 싶더군요. 뭔가 서글프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손님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들 맛있어 보이네요. 배달앱으로 주문 안 받으세요.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저희는 아직. 결국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손님 앞에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은행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젊은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시면 훨씬 편리하실 텐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고요. 모바일 뱅킹이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괜히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거리를 걷는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제 또래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계시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빨라졌냐? 사람들이 다 기계만 쳐다보고 살아.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배달도 앱으로 시키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엄마도 배우시면 되잖아요. 내가 뭐 늙었다고 그런 거 배우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그렇게 펄쩍 뛰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정말 저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장사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민수가 설치해 놓은 앱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면을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이상한 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전원을 껐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옆 골목에서 김치를 파는 박 여사였어요. 박 여사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벌써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정순아, 요즘 어때? 장사 잘 되지? 박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훨씬 자신감에 차 있더군요. 그저 그래. 요즘 손님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자 박 여사가 갑자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대박이야.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와. 배달 주문? 깜짝 놀라서 되물었더니 박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더군요. 나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다녀왔어. 거기서 배달 앱 사용법도 배우고 키오스크 사용법도 배웠지. 이제 나도 척척해. 박 여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주문 접수됨이라는 글자와 함께 여러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봐, 지금도 주문이 들어왔어. 배추김치 2kg. 집에서 안 나가도 주문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박 여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되더군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좋겠다. 나는 아직 괜찮아.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박 여사가 계속 자랑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정순아, 너도 한번 해봐.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박 여사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알림이 오고 그걸 확인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가 뭐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박 여사가 거기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배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 여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혼자라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면을 켜니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왔어요. 민수가 설명해 준 게 생각났습니다. 앱을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배달 앱인지 모르겠더군요. 하나하나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누른 건지 갑자기 이상한 화면이 나왔어요. 회원가입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당황해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더 복잡한 화면만 나왔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라는 문자까지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틀리면 돈이라도 잘못 나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드니까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잘못 눌러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이상한 곳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결국 그냥 스마트폰을 끄고 말았습니다. 역시 안 돼. 나는 못해. 한숨을 쉬며 포기하려던 그때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들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네, 맛보세요. 다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손님이 이것저것 맛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면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장님, 요즘 배달 없으면 힘드실 텐데.
우리 동네 반찬 가게들도 다 배달 앱 하던데요. 아,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하게 웃었어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혼자 가게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해 왔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힘드실 텐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젊은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날 오후에도 혼자 스마트폰을 만져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못 누를까봐 무서워서 제대로 시도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이 깊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뒤처져야 하나 싶어서요.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같이 나갈 때가 있어서요. 민수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동네 평생교육원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민수야, 여기가 어디야? 엄마께서 디지털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신청해뒀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신청하다니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엄마,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안 맞으면 그만두시면 되니까. 결국 민수의 손에 이끌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 또래나 조금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이 10여 명 앉아 계셨거든요. 강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들 가르치는 게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에는 다들 나는 못해라고 하시는데 몇 주 지나면 저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스마트폰도 못 만졌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니까 이제는 손자하고 화상통화도 해요. 그분이 보여주신 스마트폰 화면에는 손자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저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첫 수업은 키오스크 실습이었어요. 교실 앞쪽에 실제 키오스크와 똑같이 생긴 기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나와서 실습해 볼까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강사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네, 맞아요. 이제 이걸 선택하시고 제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따라했더니 주문이 들어가더군요. 어머, 나 혼자 했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다른 수강생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다시 시장에 나갔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걸 써먹어 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안 키오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떡집 키오스크였는데 예전에는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갔던 곳이에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그랬잖아. 천천히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했더니 주문이 들어가더군요.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주문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머,
나 혼자 했네? 혼잣말을 하며 기다리는데 정말 떡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직접 키오스크로 주문한 첫 번째 물건이었거든요. 떡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키오스크 처음 써보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대답했더니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 여사를 만나서 자랑했어요. 박 여사, 나도 이제 키오스크 할 줄 알아. 정순아, 정말? 어디서 배웠어? 평생교육원에서. 생각보다 쉽더라고.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배달 앱도 배워봐. 진짜 편해.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도 배달 앱 할 수 있게 도와줘. 민수가 기뻐하며 스마트폰을 만져주더군요. 앱을 설치하고 가게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엄마,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소리가 나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돼요. 설명을 듣는데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주문이 들어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어머, 정말 왔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더니 김치찌개용 반찬 세트 주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민수가 알려준 대로 주문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고객에게 문자가 전송됐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30년 장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때는 항상 반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직접 와서 주문하거나 전화로만 주문받았는데 이제는 배달 앱으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요. 직접 오신 손님들도 계시고 배달 앱 주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젊은 손님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아, 저 배달 앱에서 잡채 주문했는데요. 김민지라고 주문했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김민지님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면발이 탱탱한 잡채로 준비해드렸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그 손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 정말 친절하세요. 배달 앱으로 주문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직접 확인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건데 당연히 확인해 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그 손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에도 또 주문할게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앱 주문한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후에는 더 바빴어요. 배달 앱 주문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띵띵 소리를 내며 알림을 보냈고 저는 능숙하게 주문을 확인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가져가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주문 같은 건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하루에 10여 건씩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순아, 요즘 엄청 바쁘다며? 배달 앱 주문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미있어. 정말 대단하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정순이 너는 금방 적응했네. 박 여사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박 여사가 자랑할 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마감 정리를 하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는데 배달 앱 주문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직접 오신 손님들도 있었지만 배달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거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던 변화가 이제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평생교육원 신청해줘서 정말 잘 됐어. 엄마, 제가 뭘 했다고요? 엄마가 직접 노력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배운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배달 앱 주문받기, 키오스크 사용하기, 심지어 온라인 뱅킹까지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수업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SNS 사용법과 온라인 쇼핑 교육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왜 배워?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 번 더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카카오톡 사용법도 배우고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손자와 영상통화하는 방법까지 배우니까 세상이 더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새로 온 수강생분과의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나는 못해 라며 울상을 짓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몇 개월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스마트폰 만지기도 겁났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배우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디지털 세상이 무섭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를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스마트폰 덕분에 손자와 자주 대화할 수 있게 됐고 배달 앱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은행에 갈 필요도 줄어들었고요. 가게에서 젊은 손님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예전에는 젊은 손님들 앞에서 위축됐는데 이제는 당당할 수 있거든요. 박 여사와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새로 배운 기능들을 자랑하며 이야기해요. 정순아, 이것도 써봐. 박 여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면서 정보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민수도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배달 앱도 하시고 키오스크도 척척 쓰신다. 고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나는 늙어서 못해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거든요. 어제는 손자가 할머니 유튜브도 해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유튜브가 뭔지 몰랐지만 알려줘봐 라고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변화의 일부예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저처럼 디지털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건 없어요. 처음엔 무섭고 어렵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63살에 처음 배웠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디지털 기술이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됐어요. 더 많은 손님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가족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해오면서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젊은 손님들이 와서 사장님 어떻게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